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전준호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무노력 다이어트 식단 편으로 식단의 기초를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스텝인 무노력 다이어트 운동 편입니다. 식단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2부인 운동 편에서는 어떤 노력을 더하고 또 빼야 할지 한의사이자 유튜버이신 김희준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만 다이어트 유튜버 살빼남이자 청주에서 봄원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무노력 운동을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무노력 다이어트와 식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생각하시는 다이어트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살이 찔 때는 5,000칼로리를 먹는데 3,000칼로리를 쓰니까 남은 2,000칼로리만큼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1,000칼로리 먹는 것처럼 이제 확 줄여서 먹게 되면은 그러면 똑같이 3,000칼로리를 쓰니까 2,000칼로리가 모자라서 살이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가 문제인 거죠. 우리 몸이 참 적응을 잘해서 저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0칼로리만 먹는 식으로 먹는 칼로리를 확 줄여버리면 원래 분명히 3,000칼로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500칼로리로 확 줄어버립니다. 들어오는 게 줄어들면요, 우리 몸에서 쓰는 칼로리를 줄여버려요. 이걸 대사적응, 대사적응이라고 합니다. 대사가 적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월급을 받을 때는 뭐 택시도 타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하다가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절대 그렇게 못 하겠죠.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스테이크 안 먹고 컵라면 먹고 이런 식으로 쓰는 돈도 다 줄일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쓰는 칼로리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지게 되죠. 그 다음, 죽을 만큼 운동해라. 과연 이것도 맞는 말일까?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게, 자, 우리가 신체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가 늘어나면요, 그 운동하는 에너지만큼 더 쓰니까 살이 빠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쓰는 에너지를 줄여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심장이나 간, 폐 등의 장기 등의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고환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든지 뭐 성기능 감퇴 아니면 탈모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을 만큼 운동해도 꼭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뭐 담즙산, 뭐 호르몬, 뭐 장내세균총, 뭐 신경 전달 물질, 뭐 위크기 신경 전달 등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정말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몸에서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손을 봐줘야지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스템으로 과연 살이 빠지는 게 맞을까? 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땐 그냥 노력으로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식당이 있다면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와도, 자, 물 끓이는 동안에 파 썰고 뭐뭐 준비 따다닥 해놓고 여기다 딱 놓고 오케이 물 다 끓었어 바로 집어넣어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식당의 손님분에게 바로 전달을 하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살이 빠지는 몸이 된다. 그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의 핵심이고요.
저렇게 해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식단이나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칼로리가 더 소모돼서 무조건 더 좋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다, 좋다.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조건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아닌 거냐? 도대체 뭘까? 보통 생각하시는 게, 운동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순하게 칼로리가 그냥 쭉쭉쭉쭉 소모가 되니까 무조건 더 잘 빠질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맨 처음에 복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칼로리 소모가 무조건 더 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프리카의 하드자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몇십 킬로 걸어다니면서 막 물 길어오고, 뭐 밥 한번 먹으려면 뭐 사냥해서 와야 되고,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걸어요. 운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이랑 그냥 보통 도시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TV 보시는 분이랑 칼로리 소모량이 비슷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칼로리가 어디서든 몸에서 빼서 안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일일 제한된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무조건 칼로리 소모 더 돼가지고 더 잘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크게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냐? 보통은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는 그런 어떤 미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건강 정보를 이제 설파하는 그런 기관에 따르면, 하루 30분 운동을 하나, 하루 60분 운동을 하나, 살 빠지는 게 2배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30분만 운동을 해주십시오. 30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 30분만 하시고, 이것도 또 보여드릴 게, 그럼 운동을 정말로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막 정말 많이 하면 다 뚫어버리고 그냥 막 어떻게든 살이 빠지는 거 아닐까? 그냥 막 정말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 나빠요. 나쁠 수 있죠. 뭐든지 과유불급. 다다익선이란 말도 있지만 여기선 과유불급이 맞는 겁니다. 옛날 선조들이 지혜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연세대 보건대, 뭐 영국 캠브리지 의대,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대학이니까 거기서 25만 7,85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게 가장 효율이 좋은 운동 횟수였습니다. 보시면 매일 한 사람이 오히려 심근경색 예방이 더 안 됐고요. 뇌졸중도 매일 하니까 오히려 뇌졸중 예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고혈압도 거의 매일 하니까 오히려 예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하는 게 저런 뭐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미형, 당뇨병의 확률이 가장 많이 줄고, 매일 하니까 오히려 예방률이 줄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운동 무조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었어? 아니 돈처럼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왜 이러냐? 운동이라는 게 휴식까지 운동입니다. 휴식을 하셔야지, 쉬어야지 운동한 게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근육이 커지는 원리도요, 운동할 때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데, 자, 어려운 말은 됐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찢어지면 이게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찢어진 게 회복을 하면서 원래보다 더 커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만약 회복할 시간 안 주고 계속 찢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찢어집니다.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예. 부상이에요, 그게. 그게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하면 된다. 보통 일주일에 3-4번, 5-6번 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물론 매일 하셔도 됩니다. 30분 하시는 거는요, 매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나오는 매일 하시는 분들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굉장히 좀 강한 강도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라서 하루 30분 하시는 거면 매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운동을 왜 하냐? 이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를 보통 살을 빼려고, 체중 감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체중 감량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체중 감량으로 하시는 거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운동은 20% 이하고요. 식단이 80% 이상입니다. 뭐 이거를 좀 더 세게 잡는 분들은 운동 10, 식단 90까지도 잡으세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운동을 안 하면요, 얘네가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되세요. 그냥 살이 안 빠져버립니다. 답이 없어져요. 운동을 해야지 정체기가 극복이 되고요. 정체기를 흔들어서 극복을 해서 살이 빠지다가 멈추는 거를 극복을 해야 되죠. 이거 운동 안 하시면요, 계속 정체기가 와요. 막 빠지다, 막 안 빠지다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빠지는 거야? 운동을 안 하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또 요요도 와요. 10kg 빼셨죠? 빼셔봤자 뭐합니까? 다음 달에 5kg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요요가 왔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요가 100% 오게 됩니다. 또 건강도 나빠지죠.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이 좋겠어요? 자녀분들 있으신데 자녀분들이 운동 안 하고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밥 먹고 잠 제대로 안 자고 있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몸 다 안 좋아져. 너 건강검진도 받아봐. 너 관리는 하고 있니? 본인은 운동을 하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근손실 방지. 근손실 방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무조건 줄어요.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 더 늘어나고 계속 뭐가 막 그래. 가서 시술 받을 생각만 하실 게 아니고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보존이 되면서 그래야 안 처지고요. 업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힙업 생각해 보십시오. 엉덩이 처지는 거. 엉덩이에 근육 있고 내가 20대 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엉덩이가 그렇게 처졌었나요? 아니죠. 근육입니다. 근육. 그래서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다이어트 할 때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체중이 10kg 빠지면 3.5kg가 근육으로 빠져버립니다. 운동을 해도 안 하면 더 빠지겠죠. 그래서 운동하셔야 되고, 우울감 극복. 다이어트 하면 보통 우울해하세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우울감 극복하는데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맞아요. 무슨 운동해야 제일 살이 잘 빠져요? 유산소 해야 돼요? 뭐 무산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공복과 경복을 나눠보겠습니다. 공복은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하시는 거죠. 뭔가 안 먹고. 자, 그것과 경복은 뭔가 가볍게 먹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공복이 지방 분해는 더 잘 됩니다. 그런데 경복, 뭔가 가볍게 먹고 운동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한 개? 그 정도 먹고 운동하시는 거. 그게 근육 생성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데는 뭔가 가볍게 먹고 운동하는 게 좋고, 지방 분해하는 데는 뭔가 안 먹고 공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유산소와 무산소. 유산소가 지방 분해에는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무산소가 근육 만드는 데는 더 좋아요. 자, 두 개가 명확하게 갈리죠. 공복 유산소가 지방 분해하는 데도 좋을 거고, 경복 무산소, 뭔가 가볍게 먹고 이렇게 헬스장 가서 무산소 운동하는 거, 근육 운동하는 거, 그게 근육 생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두 개 다. 두 개 다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뭐가 딱히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섞어서 하십시오. 그 만약 본인이 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하나를 소홀히 하실 필요는 없다.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 경복 무산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시간을 했을 때 보통은 경복 무산소가 조금 더 운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조금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한 분이라면 무산소 운동을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역시 그렇다고 공복 유산소를 무시할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혈관 안에 혈당이라는 게 있고 얘네가 에너지가 돌아다니고요. 얘네를 쓰는 곳은 세포예요. 세포인데 이 세포 안으로 혈당을 끌어다 주는 건 인슐린이라는 아주 고마운 택배 기사님이 계십니다. 이 기사님이 한번 나오면 혈관에서 세포 안으로 혈당이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고요. 자, 이 기사님은 반품 따위는 받지 않는 분입니다. 환불은 없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배달만 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당이 언제 가장 많이 오를까?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많이 오를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바로 들어오죠. 그때 바로 혈당이 쫙 늘어납니다. 그때 인슐린이 쫙 나오겠죠. 그럼 인슐린이 쫙 나오는 순간 지방세포 안으로 열심히 에너지 넣기만 하고 나오는 거 막습니다. 반품 환불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자마자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자마자 걷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시려던 것처럼 그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게 됩니다. 딱 혈관에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바로 써요. 바로 안 쓰면 얘가 복부나 이런 데 가서 저장될 수 있는데 바로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식후 30분 산책. 나는 운동 도저히 못하겠고 나는 그냥 다 하기 싫어. 막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 나는 막 귀찮아 죽겠고 일 갔다 오면 힘들고 막 피곤하고 막 온몸이 대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도저히 못하겠으면 밥 먹고 30분 산책은 꼭 해주십시오. 최소이지만 저것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히 납니다. 식후 혈당 처리해주죠. 하루 30분 운동하는 거 채우셨죠. 산책하면 기분 좋아지죠. 힘들지도 않죠. 산책이니까 걸었겠죠. 부상 위험도 없고요. 좋습니다. 요거만 하십시오. 무노력 운동으로 저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나는 뭔가 식후 30분 산책 말고 나는 그래도 뭔가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식후 30분 산책만 하고 살 빠질 생각을 하냐. 나는 좀 더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자, 운동을 어떤 거를 하시면 좋으냐. 어떤 걸 하면 제일 잘 빠지냐. 는 본인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놀리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따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결혼하시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실 텐데 나한테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똑같나요? 집신도 그렇죠. 집신도 짝이 있다고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운동도 나한테 맞는 게 다 달라요. 음식도 다 좋아하는 거 다르시잖아요. 운동도 다 다릅니다. 운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거 피라미드죠.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는 운동은요 그냥 못합니다. 맞아요. 이게 오래오래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운동부터 먼저 찾으십시오. 잘 빠지는 거 어차피 별 의미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복 무산소냐 경복 유산소냐 그냥 운동이면 다 좋아요. 그냥 다 하십시오. 다 하시라는 거고 재밌는 게 최고입니다. 자, 재밌고 그다음 오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래 할 수 있어야 할 뜻은 뭐냐면 재미는 있는데 오래 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비싸 운동이 뭐 나는 패러글라이딩이 너무 좋아. 한 번 갈 때마다 막 100만 원이 드네. 아니면 너무 비싸 막 너무 시간이 안 돼. 막 어디 스키장을 꼭 가야 돼. 이러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냥 그때 하는 운동으로 좀 아껴두시고 평상시 하는 운동은 오래오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뭔가 여건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고르셔야 되세요.
오래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운동을 시키면 거의 100이면 100 실패하거나 중간에 안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딱 이거 하나예요. 집에서 멀어서. 아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의사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논문을 기대했는데 연구나. 논문 연구 다 필요 없고요. 현실에서 제가 15년간 환자분들 정말 10만 명 정도를 보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집에서 멀면 운동을 안 하세요, 그냥. 저게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가까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딱 하나 예외, 일터에서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일 끝나자마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바로 퇴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까운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가까워야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또 더 재밌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집에서 가까운 운동 찾아서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홈트라 그러죠. 유튜브 보시면서 신나게 홈트하는 거 그게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신순환 운동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의 에너지를 깨워보겠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해봤어요. 저와 함께 음악에 맞춰 움직여 볼까요? 자, 세울뼈 위에. 자, 왼쪽 먼저. 옆으로 뒤로 늘려주고, 반대쪽 옆으로 뒤로 늘려주고. 자, 그리고 승모근 스트레칭 옆으로 살짝 앞으로 늘려주고, 반대쪽 옆으로 늘려주기. 좋아요. 이번엔 자, 네로 스쿼트 다리 모아서 힙 집중해서 내려가 볼 거예요. 무릎에 힘 빼고 올라오면서 힙에 힘 주고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무릎에 힘 빼고 올라오면서 힙에 힘 다시 내려가서 힙에 힘 업. 한 번 더 무릎에 힘 빼면서 내려갔다가 힙으로만 집중해서 올라오는 연습. 자, 이번엔 점프로 해볼 거예요. 점프 스텝. 뒤꿈치 들면서 더 내려갔다가 배 힘 주고 점프.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무릎에 힘 빼고 점프. 자, 같이 내려가서 뒤꿈치 들고 점프.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점프. 좋아요. 자, 복근 운동. 옆구리. 자, 배 힘 주고 양손 머리 옆에 배 힘 왼쪽. 자, 오른쪽부터 업. 하나. 배 힘 주고 왼쪽 업. 둘. 다시 배 힘 주고 업. 셋. 배 힘 주고 업. 넷. 배 힘 주고 업. 다섯. 자, 옆구리를 탄탄하게 업. 여섯. 자, 이번 앞으로 배 힘 주고 그대로 무릎 터치. 들었다가 터치. 배 힘. 셋. 넷. 자, 조금 더 빠르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시 스트레칭 들어가 볼게요. 자, 옆으로 뒤로 사각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자, 반대쪽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엔 옆으로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이 뒤쪽 승모근 스트레칭 시켜주기. 반대쪽 옆으로 앞으로. 좋아요. 자, 다리 모아서 다시 내려가서 무릎에 힘 빼고 힙에 힘 주고 천천히 올라오는 동작. 다시 무릎에 힘 빼고 자, 천천히 무릎에 힘 빼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힙에 힘 주고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노력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해볼까요? 네. 네.
원장님, 운동은 적당히 해도 좋은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운동도 운동으로 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뭐 니트라고 하는데 뭐 Non 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뭐 요리하느라 왔다 갔다 하시거나 장 보시거나 이런 데서 쓰는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쓰는 칼로리 소비량이 뭐 100이라 치면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이렇게 일상에서 쓰는 게 15%나 차지해요. 하루에서 15%나 차지하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거의 뭐 7분의 1, 6분의 1 정도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집에서 빠릿빠릿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런 것만 하셔도 어느 정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운동을 꾸준히 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 좀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안 빠진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운동은 다이어트에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10에서 20%밖에 차지는 안 하고요. 식단이 오히려 80에서 90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운동만으로 해서 이게 살을 빼려고 했다면 너무 힘드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수능이 400점인데 얘가 40점짜리 과목만 열심히 하고 있어. 360점짜리 과목을 잘 안 해. 뭐라고 하실 거냐면 뭐 당연히 얘야 정신 차리렴. 360점짜리 100점 높은 걸 열심히 해야지. 이거 40점 너 만점 받아도 너 그래도 40점이야 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반 정도만 따라오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후 산책 30분 충분하고 식단을 좀 더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도 운동을 아예 안 하지 말고 그래도 배점이 있으니까 적당히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살이 잘 빠지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부 무노력 다이어트 운동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노력 다이어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